자, 오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는 줄어든 형량이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을 맡았던 박성엽 변호사는 선고 후에 항소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형량에 대해서 좀 만족하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형량보다는 지금 명예라는 게 있어요. 제 입장에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했습니다. 자신이 그 블랙리스트의 어떤 주범이라는 낙인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좀 그런 점이 해결됐다고 보세요? 아직 큰 기술은 남아있고요. 남아있어요. 그렇긴 한데 적어도 하여튼 누군가는 우리 마음을 이해해줬다는 너무 감사합니다. 재판부에 아무도 듣지 않은 일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 보면요. 구형량보다는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위증이 유죄가 나온 거지 직권남용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항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구형량보다 적게 나오는 것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구형량 그대로 나오는 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7년을 김기춘 실장한테 구형을 했는데 구형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선고를 해주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한 2분의 1 정도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보다 조금 덜 나왔으니까 김기춘 실장에 대한 징역 3년 저는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왜 집행유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검찰이 6년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모든 기소된 죄가 유죄인 것을 전제로 했을 때 6년을 선고해 주 이겁니다. 네. 근데 그 조윤선 장관의 전 장관이죠. 네. 기소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게 직권남용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형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제일 큰 게 무죄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위증 하나가 이제 유죄가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위증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랫동안 구속시키는 예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한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하고 석방을 한 거죠. 김기춘 전 실장 재판 과정 내내 블랙리스트는 모른다. 나는 존재도 모르고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계속 부정을 했었는데 자, 김기춘 측 변호인이 그랬어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정치적 사건이다까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쟁점 하나는 네. 뭐냐면 과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냐, 죄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김기춘 전 실장 측에서는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들 나오던 거를 그동안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지원 배제하는 것은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정책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네. 우린 그거 했을 뿐이야. 그리고 누구누구 지원 배제한다고 해서 금전적인 지원 안 한다고 예술을 못하냐? 쉽게 얘기하면 돈 안 준다고 예술 못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배제한다고 해서 예술여자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만든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걸 지시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어. 네. 만약에 기본적인 줄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이겁니다. 쭉 라인업을 놓고 보면요. 맨 위에 김기춘 전 실장이 있어요. 그 밑에 누구죠? 전 장관이 있습니다. 김정덕. 네, 김종덕 전 장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있어요. 그 밑에 신동철 정부비서관, 그 밑에 정관주 정부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쭉 라인을 보고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밑으로 지시가 탁탁탁탁 내려와서 작성이 됐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유죄, 그리고 형량도 3년, 2년, 1년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네. 그럼 조윤선 전 장관은 왜 무죄냐? 조 전 장관이 항상 얘기한 게 나는 몰랐어. 그렇죠. 나는 이 라인에서 벗어나 있었어. 이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이재명 차장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긴 했어요. 조 전 장관은 이 라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왔었거든요. 진짜 몰랐을 수 있다. 네. 근데 조 전 장관도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재판부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 줄기에서 조 전 장관 벗어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장관에 대해서 봤을 수는 있겠지만 지시한 건 아닌 것 같은 것. 이래서 무죄가 나온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청문회 때 조윤선 전 장관이 아주 억울하듯이 하소연했던 그런 내용이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목소리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실장이나 그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제가 그 누구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이러면 이제 석방되는 거고, 아까 언론에 석방되는 모습, 수갑도 풀고 자유로워진 몸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위증의 문제는 그건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보시면 나는 블랙리스트 지시를 또 그렇지만 전혀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법원의 판단은 알았는데 당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야. 그 결자에는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위증을 한 건데 네. 아까 이제 남편의 박성엽 변호사 얘기했다면 그것도 이제 억울한다는 거죠. 네. 나는 지시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냥 1심 판결을 저는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입건하면 무죄, 위증 유죄를. 만약에 이 항소를 하게 된다면 지금 안 그래도 석방은 됐지만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이 됐습니다만 이 항소를 한다 그러면 형량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건 만약에 조윤선 장관 측이 항소를 해서 네. 조윤선 장관은 이제 위증의 유죄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마저 무죄 나서 전부 다 무죄 나오면 완전히 무죄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검찰도 분명 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특검이죠. 본인들이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이 만약에 항소해가지고 다시 2심에서 직권남용이 유죄로 바뀌면 그러면 조 전 장관은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죠. 네. 굳어진 결과는 지켜봐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심 판결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좀 이 형량이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국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법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직권남용의 무죄가 나오고 위증만 유죄인 이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자체는 저는 적절한 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거라면 법정 구속할 수도 있는데 구속 기소 사건에서 6개월 이상 수감이 됐기 때문에 징역 1년이라고 하면 집행유예 안 하더라도 반 이상 지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무죄가 나온 이상 위증으로 유죄로 인해서 집행유예는 저는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의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으나 우리 사법부는 여론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유죄가 될까 무죄를 만들고 그렇죠. 무죄가 될까 유죄를 만드는 그런 알겠습니다. 사법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